뭐 정치라는 게 발목도 잡고 그러다 손목도 잡고 그러는 거죠. 근데 그 강경화 후보의 경우에 저는 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우리가 여야 공수가 바뀌고 뭐 호랑이가 고양이 됐다, 고양이가 호랑이가 됐다 그러는 건데 예. 그러면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그 좀 공평한 검증을 할 것이냐. 그럴 때 이중 기준이 되면 안 되겠다는 게 우선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그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. 예. 그래서 만일 지금 보수 정권이고 강경화 장관 후보자가 지금 청문회에 섰다 그랬는데 이런 일이 터졌다 그러면 저는 지금 진보 교육감이 있는 서울시 교육청이 아마 이화여고하고 그 502호를 갖다 샅샅이 뒤졌을 거라고 봅니다. 예. 그게 굉장히 큰 의문이에요. 서울시 교육청이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거든요. 근데 이거는 불공평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전입 나간 사람, 전출 나간 다 사람들이 조사해야죠. 엄청나게 많더라고요. 다 조사해야 되고 다 밝혀야죠. 10여 년 동안 25건이요. 바로 예. 그겁니다. 예. 그것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전모가 드러나야 된다는 제가 거죠. 전에 모 대선 후보가 예. 자식만 병역 면탈을 한 게 아니라 알고 보니까 조카들도 다 했더라 그래가지고 그때 병역 면탈 네트워크 속에 살고 있다라는 예. 지적들을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여기도 위장 전입 네트워크 속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우선에 들고요. 그래서 그런 생각 끝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김상조 후보의 경우에는 그 자체로서 재벌 개혁을 뭘 상징을 하지 않습니까? 그래서 약간의 문제가 있지만 그 크더란 개혁을 위해서 우리가 임명을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강경화 후보의 경우에는 여성이다, 비고시 출신이다라는 충언 자체에 있어서의 어스크립티브한 측면에서의 그 장점 외에는 그분을 통해서 우리나라 외교가 어떻게 전개될 것이다, 무엇을 상징한다, 무엇을 의미한다라는 게 없어요. 예. 그런데도 저렇게 큰 문제가 있으니까 임명을 강행하는 게 임명 강행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. 예. 김상조 후보의 경우에는 임명을 강행한다 그러면 재벌 개혁 의지를 갖다가 우리가 관철시키기 위해서 이 사람은 꼭 필요로 한다는 메시지가 분명히 국민들한테 가는 겁니다. 근데 강경화 후보를 장관으로 임명했을 때 무슨 메시지가 가는 거죠? 그게 모호한 거예요. 보니까 청문회 때 제대로 답변도 못 하던데 무슨 의미가 있죠?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,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상황 같아서는 정말 이 강행을 하지 않을까? 그런 좀 예. 우려가 있습니다.